그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나랑 결혼할 배우자의 성향을 알아보는 리딩을 준비했어요. 나와 결혼했던 또는 나랑 결혼한 또는 나랑 결혼하게 될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일까요? 우리는 전생에서 무슨 관계였고 어떤 인연으로 결혼하게 되었을까요? 또 결혼하면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어떤 삶의 가업을 하려고 우리가 만난 걸까요? 이런 모든 신비로운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타로와 점성학 기지를 함께 볼 거라 더 흥미로울 걸로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나에게 인연은 한 명일 수밖에 없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이미지를 골라서 리딩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스프레드 하고요. 여러분들과 그 해당 번호에 가셔서 리딩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고양이 이미지가 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야옹이를 하나 선택하십시오.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야옹이 선택이 너무 귀여워서 헷갈리신다면 제가 또 다른 이미지를 하나 더 올려드리겠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소 기호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번호 공개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해당 링크로 가셔서 같이 리딩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결혼한 배우자 또는 결혼할 배우자, 결혼했던 배우자, 그 사람과의 인연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그 배우자의 성격과 기질은 어떨까요? 이것을 오늘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미지 선택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물 원소를 선택하셨어요. 이 물 원소의 성향과 기질은요, 바로 점액질의 배우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주 감성적이고 예술적인 감성이 풍부한 이런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의 성격과 성향은요, 감정이 깊고요,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정하고 배려심도 많죠. 가끔은 아주 내향적이거나 우울을 깊이 빠지기도 하는데요. 또 감정에 되게 신뢰롭게 할 수도 있고, 감정을 숨기다가 한꺼번에 폭발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정서적인 성향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내가 만나게 될 또는 나의 배우자의 성향은 전생에서부터 어떤 인연이었을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생의 상황인데요. 어떤 카드가 나왔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기다리는 여인이 있어요. 항상 이 연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카드는요, 1번 카드라서요, 사랑의 단계에서 막 이렇게 꽃피는 감정,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감정적으로는 최고조에 속하는 그런 사랑이 나왔어요. 그런데 너무나 사랑하다 보면은 또 감정적으로 최고조이고, 너무나 서로를 사랑하다 보면은 또 한 번 실망하면 또 크게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높은 정점에 있는 것만큼 또 감정의 기복으로 인해서 또 추락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약간 불안한 요소가 있는 그런 전생의 상황이 있었다고 하네요. 자, 그럼 그런 전생 상황 속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는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별 달고 있네요. 그래서 뭐 장군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 요직에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서양에서 태어났다면 뭐 공작, 백작, 뭐 자작 이런 사람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뭔가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요, 나는 굉장히 아름답고 나도 인기 있는 그런 매력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굉장히 세기의 결혼식을 했다든지 세기의 사랑을 나눌 만큼 굉장히 남들한테 부러움을 받는 그런 사랑을 했던 연인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이 전생에서 이렇게 계속 기다리는 어떤 상황이었다고 하면요, 전생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사랑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비극적인 연애라든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서로 이제 가문과 가문끼리 이렇게 잘 맞지 않는 원수지간인데 금지된 사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성동본이거나 같은 성별인데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금지된 사랑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에 놓여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 감정을 완전히 소화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났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 두 분은 어디서 만나게 되었을지 이런 것도 너무 궁금하네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서 만나게 됐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만나게 됐을까요? 어떤 관문에서 어떤 감정적인 분자로 만나게 됐을까요? 아, 이제 전생에 그렇게 비극적인 연애나 금지된 사랑을 통해서 이제 자유롭게 연애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감정적인 부분들이 서로 잘 통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이번 생에 다시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만날 수 있냐면요. 창의적인 공간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네일을 한다든지 타투를 한다든지 아니면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감성적인 활동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표현이나 어떤 도구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장면에서 이 인연과 처음 만났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두 분은요. 처음부터 아주 강한 감정적 교류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생부터 이런 인연 속에서 이제 만났잖아요.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 위해서 또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 생에 만났는데 여러분들의 내면 아이는 뭐라고 말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내면 아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환생을 믿으시나요? 저는 이제 타로카드 리딩에서 환생을 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전생에 이루지 못한 어떤 열망이 남겨져서 이 생에 환생을 한다고 보는데요. 그 영혼이 새롭게 부모의 육신을 받기 전에 꿈꿨던 영혼이 내면 아이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 호는 어떤 이제 열망을 남겨졌나라고 봤더니, 우와, 데빌 나왔어요. 데빌이 뭐냐면요, 여러분, 아주 강력한 서로 너무나 다시 만나서 이제 금지된 사랑 그만하고 싶고 서로 행복하게 우리 열렬히 사랑하기 위해서 만나고 싶다고 아주 에고의 집착으로 똘똘 뭉쳐서 만났다고 합니다. 서로 정말 껌딱지처럼 붙어서 헤어지지 않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깊고 진실해야 된다는 열망을 품고요.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열망을 가득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현생의 무대는 어떤 무대인지 그의 현생의 무대 함께 보고요. 그의 현생의 무대 제가 카드가 좀 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의 현생의 무대 그리고 나의 현생의 무대. 우리는 서로 현생에서는 어떤 인연으로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은요, 지금 현생에서는요, 내 배우자가 되실 분들은요, 펜타클 기사, 그 다음에 검킹, 그 다음에 펜타클 시종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연구를 하거나 열심히 지적인 그런 직업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꽤 모범생 같은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멋쟁이이기도 하지만은 아주 안정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능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으로 학력 수준도 높고요. 또는 정신이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나는 어떤 무대? 아이고, 나도 왕이네요. 나는 지금 어떤 현실의 무대에 있는 사람이냐면요. 나는 지금 굉장히 고집적이고 주관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타심을 내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인연을 보면요. 힐러로서의 인연 아닌가 또는 어떤 치유하는 작업이 아닌가 누군가를 가리키는 뭐 아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동물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양육하고 케어하는 어떤 무대에 있고요. 내가 만날 배우자는요. 굉장히 이제 어디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그 화이트 칼라 지식인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성향은 어떻고 나의 성향은 어떤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내가 만날 배우자의 성향은요, 나를 너무 사랑하고요. 그런데 조금 이제 나를 사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면서 좀 이렇게 나쁜 남자 스타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좀 이렇게 인기가 많더니 지금도 좀 그런가요? 약간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이 여자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 에너지는요, 제가 봤을 때는 전생에 그렇게 금지된 사랑, 비극적인 사랑으로 결말이 끝나다 보니 항상 뭔가 상대가 떠나갈까봐 불안해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약간 그 비상책 또는 히든 카드를 준비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항상 또 다른 세컨드의 여자를 가질 수도 있다. 또 세컨드의 애인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는요, 굉장히 풍요롭고요. 이 분은, 상대 배우자가 되실 분은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되게 건실하고 이런 역할들을 굉장히 잘하실 수 있는데, 너무 능력이 많다 보니 한 여자로는 만족을 못한다. 또는 너무 능력이 많다 보니 한 남자로는 그 만족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향이.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봤더니, 나는 그러다 보니까요, 항상 불안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내가 하나 어디 꽂히면요, 상대한테요 계속 쏘아붙인대요. 그 목적을 향해서 한번 말싸움이 시작되거나 생각이 맞지 않으면 계속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밤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쏘아붙이는 그런 성격이래요. 그래서 관계에서는 지금 내가 힘들게 느껴질 수 있대요. 지금 이렇게 리딩을 하는 이 시점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던 사람이라도 그렇고, 또 결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힘들 수 있고요. 또 앞으로 만나게 될 나의 배우자, 오늘 이 리딩 시점에서 만나게 될 배우자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건 이제 배우자가 되게 능력 있고, 멋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전생의 에너지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죠? 그런 사람이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생에, 우리는 자유롭게 이제 금지된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감정과 감정이 만나는 평화로운 사랑, 감정과 감정이 만나는 아주 열렬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 생에 태어났는데, 나의 상대 배우자는 내가 항상 떠나갈까봐 또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항상 다른 환승 연애라든지 또는 세컨드를 둔다든지 이런 애인을 두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잠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나는 이 사람과 떨어지지 않고 전생에서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항상 노심초사 떨어질까봐 항상 약간 편집 불안처럼 이렇게 의심하거나 계속 이제 말씨름을 하거나 갈등이 초래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지금 보니까 여기에 있는 카드들 중에서 컵 카드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사실 여기에 보면요, 여러분, 여기는 물 에너지거든요. 물 원소거든요. 그런데 컵 에너지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 간에 열망이 너무 높아서 자기 안에 이런 집착된 내면의 그런 에고적인 집착, 자기 안에 그런 내면적인 원형의 집착이 너무 강해서, 내 마음이 너무 욕구가 강해서 서로의 마음을 돌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현생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만났잖아요. 어렵게. 금지된 사랑을 과거에는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도 않고 이제 결혼까지 이제 이루어냈던 한 단계 일보 전진한 그런 관계가 되었는데, 이 생에 만나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할 숙제 카드 뭘까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숙제 카드가 뭐냐 했더니, 가이아의 여신과 온화한 영혼을 깨워라 라고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유연하고 빛나는 상황을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달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물 카드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이 달이 변화하듯이 달이 그 파도를 만들거든요. 물을 관장하거든요. 그래서 지구의 여신인 가이아가 항상 안정적으로 존재하면서 우리에게 지구 핵의 심박동 소리를 주면서 우리에게 중력이라는 아주 안전한 기지를 주잖아요.
그래서 두 분은요, 내가 만날 배우자 또는 내가 만날 배우자를 만났을 때 결혼 생활을 할 때요, 내가 항상 이제 신뢰와 그 다음에 항상 마음의 유연함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유연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이 숙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건 잘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렇게 되겠는가? 이 처방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허브 타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처방전 함께 또 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이쪽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내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조언 카드. 좋은 카드 보니까요. 약간 서로에 대한 집착을 조금 끄면서 약간 거리를 띄우기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항상 신뢰하고 믿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카드 보니까 되게 푸르른 카드들이 많이 나왔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저스티스, 그 다음에 투컵, 드디어 투컵 카드 나왔어요. 그리고 하이로펀트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지구의 여신 가이아의 흑 에너지가 항상 나를 돌보고 있다. 우리는 전생부터 이렇게 너무나 열망해서 만난 관계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고 오히려 집착하거나 또 이제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이제 뭔가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불안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그 대상이 거리에 이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한 마음이고 서로 믿어주는 그런 신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감정적인 기복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또는 배우자의 어떤 표현의 기복을 이해하고 내가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한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1번 여러분은 전생에 금지된 사랑으로부터 이제 만난 아주 특별한 만남이세요. 그래서 서로를 믿어주고 이제 이번 생에는 안정감으로 이제 잘 행복하게 사시다가 이제 다음 생은 다시 만나지 않으면 더 행복하게. 자, 1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리딩 들으시는 분들요,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결혼을 앞으로 하게 될 배우자이고요. 결혼을 하신 분은요, 지금 나의 배우자와 인연을 보시면 되고요. 결혼을 했던 분이면 그 했던 분 또는 다가올 인연을 떠올리시고 리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선택하신 분들인데요. 2번은 흑 원소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게 될 배우자로 흑 원소는요, 우울질을 뜻해요. 그래서 이 우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흑의 기질인데요. 멜랑콜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이고 되게 안정적으로 이제 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입니다. 흑은 항상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이런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이고 아주 가정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스타일이고요. 변화를 싫어하고 익숙한 것에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때로는 좀 따분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책임감이 강하고 항상 나에게 신뢰를 주고 안정감을 준다는 면에서는 꽤 괜찮은 성향 같은데요. 그죠? 그러면 이런 배우자, 여러분들 전생부터 어떤 인연이었나 전생의 상황 카드 한번 보도록 하죠. 한번 볼게요. 제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상황을 보니까요, 뭔가 건네고 있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석류를 건네고 있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21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번호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넣을게요. 이 2번에 해당되는 사랑은요 굉장히 활짝 핀 사랑이고 완전히 피어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에서는 굉장히 완숙하고 보시다시피 밸런스 앤 유니티라고 되어 있어서 균형과 연합이 매우 결속력이 좋은 사랑인데요. 사랑으로 쳐도 되게 완숙하고 또 서로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랑을 하셨군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날 배우자의 전생 인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고요. 상대고요. 이것은 전생의 나입니다. 사랑하는 두 분의 관계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나? 아, 그렇구나. 이 완숙한 관계인데요. 여기에서도 보니까 데스 카드가 나왔고요. 상대는요. 나는 이제 매지션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두 분은 여기에 있는 지금 전생의 상황에 있는 요 사람이 머큐리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 매지션 카드도 머큐리예요. 그래서 이 수성을 나타내는데 이제 그 페르세포네의 신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페르세포네가 하데스인 그 명왕성의 신 하데스한테 납치를 당해서 너무 슬퍼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질 세계에서 이제 페르세포네가 꽃밭을 이렇게 구경하고 있다가 그 저승의 사자, 저승의 왕인 하데스가 이 페르세포네한테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승으로 납치해 갔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생 상황을 보면요, 뭔가 납치되거나 위험에 처했던 어떤 상황에서 구출해줬던 그런 흑기사와 같은 사람과 완전히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생 상황에서의 어떤 러브 스토리 같은 경우는요, 이 상대가요 여러분들을 구출해줬고, 이 메르키세데우스, 이 수성이라고 하는 이 메르키세데우스가 성류를 페르세포네에게 주었고, 이 루비같이 서로는 마법에 걸린 그런 사랑을 했다. 그리고 서로 행복하게 살았고, 그녀의 영혼이 이 사람과 맞닿을 정도로 둘은 너무 사랑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상대가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사별의 아픔을 겪고 이 사람과 또 다시 영원히 사랑을 내가 찾고 싶다, 이런 열망 속에서 여러분들이 전생에 인연이 됐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이제 인연으로 우리가 만났을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드도 보시면요, 되게 지금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고 굉장히 영혼과 사람이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시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시나요? 굉장히 카드가 아름답네요. 자, 전생에 우리는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구해준 그 사람과 사랑에 빠져서 서로의 영혼이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 사랑했고, 서로의 영혼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상대가 먼저 아파서 이제 사별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는 다음 생에 만나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염원을 계속 여러분들이 품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이 생에 만나게 되는 거군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 전생의 인연은 전생에서부터 우리는 가족이었고, 그 다음에 보호자 역할을 했던 인연이었다. 왜냐하면 나를 공경에서 구해주고 나를 돌봐줬으니까요. 그래서 뭐 때로는 또 부부가 이제 이 페르세포네 신화에서는요, 데메테르 여신이 엄마이기도 한데 그 엄마가 자녀를 구출해서 엄마가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녀지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르키세데우스라고 하는 중간에 구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든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전생에서 가족이었거나 보호자 역할을 했던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도 안정적인 관계가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은 관계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영혼과 사랑과 영혼 영화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영혼과 사랑에 빠졌고, 그리고 이번 생에서 꼭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혼의 염원 때문에 만나게 된 거군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영혼에서부터 약속한 인연들은요, 여러분들 현재 연애하기가 좀 쉽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아주 많은 연애를 통해서 결혼하신 분들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배우자 오늘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요, 아마 연애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요, 제가 이럴 때는 영혼끼리 만나서 약속한 전생부터 이렇게 약속한 인연은요, 너무나 사랑했던 이 인연들은요, 결속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그 영혼의 분자가 오지 않으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할 사람만 만나게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연애하고 싶다고 아무나 연애가 되지도 않고, 또 그 대상이 뭐 누가 소개시켜 준다고 해도 이런 이제 예전에 만났던 인연이 아니면 별로 이렇게 뭐 심장이 설렌다든지 가슴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은요, 굉장히 결속력이 강하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그 끈끈하게 아주 오랫동안 수건했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채널링과 같은 그런 이제 연애를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적절할 때 만나지는데, 연애를 많이 하지 않고 뭐 한 번에 이제 그 막 이렇게 첫눈에 반했다는 느낌보다는 이 사람이 좀 그냥 안전하다,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맞겠다, 또는 집안과 집안이 소개를 시켜주는데 그냥 아무 거부감이 없이 만난다든지, 아니면 지인이 그냥 소개해줬는데 이 사람 별로 나쁘지 않아 이러면서 이제 그냥 만나보다가 결혼할 타이밍이 돼서 결혼했어, 이런 커플들 있죠. 그렇게 만나는 배우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뭔가 조건을 따지거나 뭔가 아주 열렬히 사랑한다던가 그런 느낌이 없는데, 그냥 결혼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그냥 이어지는, 친구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친구라고 보기에는 좀 더 간 사이고, 연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설레임이 좀 없나 이런 느낌도 들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뭐 남편이나 이 사람이 아내로서는 뭐 그래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는 분들은 아주 영혼과 영혼끼리 약속한 만남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전생에서 이제 이 생을 마감하고 나면은 새로운 삶을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품었던 열망이 있어요. 그 혼의 열망이 있는데, 그래서 다시 환생해서 태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내면 아이가 있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사람을 꼭 만날 거야. 내가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때 내가 그냥 아쉽게 이 사람을 보내야만 했지만, 생사의 구분 때문에 이 사람을 보내야만 했지만, 나는 어두운 동굴을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이 사람을 정말 만나고야 말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만 믿고 여러분들이 태어났다는 거죠. 아유, 대단하네요, 여러분. 그쵸? 자, 그러면 이제 현생에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의 현생의 무대는 어떻고, 나의 현생의 무대는 어떤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과 나의 현생의 무대. 자, 그 사람의 현생의 무대는요, 그 사람은요, 또 데스 카드 나왔네요. 자, 그 사람의 현생의 무대, 나의 현생의 무대 카드 계속해서 함께 볼게요. 그렇구나. 자, 여러분들, 내가 만나게 될 배우자의 현생의 무대는요, 굉장히 성실하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하는 일이 좀 뭔가 잘 되진 않고 있다. 나는 성실하게 공무원과 같이 일을 하고, 좀 뭐라 해야 되나, 예술적인 분야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자영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그리고 그런데 뭔가 쉽지 않은, 새롭게 뭔가 계속 뭔가를 해야만 하는 그런 변형을 거쳐야 되는 그런 배우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데스카드가 나왔고, 여기도 데스카드가 나왔습니다. 데스카드는요, 그 저승사자를 나타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별했다 이런 얘기를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 저승사자는 또 하늘의 공무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날 배우자는요,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배우자는요, 공무원의 성격과 비슷하다. 그럼 직장인이더라도요, 9 to 6의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배우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때로는 직업으로는 뭐 뼈 접골사 이런 것도 하고요, 사건 사고에 이제 뛰어다니는 그런 이제 치유하는 직업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요, 배우자의 현재 무대가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가, 나의 어떤 지금 무대와 처지는 어떤가, 현생에서 나의 무대는 어떤가 하고 봤더니,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신뢰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니까 내가 좀 이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는 없는가 하고 노심초사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자를 볼 때마다 기쁘게 맞이해 주려고 하고 항상 행복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여러분이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게 될 결혼 생활도 나는 배우자한테 굉장히 연민심이라든지 배우자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배우자가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굉장히 위로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인 것과 같이 굉장히 이제 그 현모양처, 부인이라면, 그 다음에 남편이라면 굉장히 그 내조를 잘해주는, 그 외조를 잘해주는 그런 남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결혼 생활이 굉장히 이상적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지금 보여지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숙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또 만났는지도, 다시요. 굉장히 이상적인 여러분들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이고, 또 부인은 남편의 고민을 덜어주고 싶고, 또 상대가 부인이라면, 내가 남편이라면 내가 아내의 고민을 덜어주고 싶은 그런 이제 성향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현재 심리 상태, 나의 배우자의 성향, 또 나의 성향, 우리가요, 여러분들 성향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상대에 따라서 이 성향과 기질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나의 기질은 하나인데요, 내가 좀 더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 성향이 좀 바뀌기도 하고요. 이 성격 타입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대의 성향을 보겠습니다. 상대는요, 굉장히요, 책임감 있고, 그 다음에 식스 펜터클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합리적이고 능력도 있고 정서적으로 공감도 잘하는 그런 배우자라고 합니다. 아마 전생에서 못다한 그런 사랑을 서로 사랑하다가 한쪽이 먼저, 본인이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이루지 못한 그런 사랑을 이제 책임감 있게 현실적으로 아주 잘 버티기를 잘해주고 현실적으로 안정적으로 잘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제 심리 상태는요, 그런 배우자 덕분에 자신감이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의 고민 또는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잃었던 가족들의 뭐 시댁이든 친정이든 이런 가족들의 책임, 이런 것들도 내가 잘 지고 가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또 은둔자 카드 나왔어요. 여러분들 여기에도 은둔자 카드인데 여기도 은둔자 카드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대 배우자를요, 굉장히 신뢰하면서 내가 우울해지더라도 항상 외면으로는 기쁘게 배우자를 맞이하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 이렇게 만나서 굉장히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데 현생에서 어떤 가업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은총 카드일 수도 있고요. 어떤 가업이 있는지 함께 봤더니요, 여러분, 제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런 카드가 나왔어요. 서로의 강점을 발견한다. 그리고 서로의 이점을 발견한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나무에서 지금 목련화가 피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면역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관계의 과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 생에 아주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배우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힐링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조언이 이루어지면 좋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낫으로 뭔가를 성취하고 배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번 견뎌주고 태양까지예요. 그래서 배우자의 어떤 이런 현실적인 사고방식을 존중하면서 감정을 적절히 표현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그림자인 이렇게 슬픔마저도 조금 표현해 주시면 이 관계가 굉장히 좋겠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배우자가 슬프면 나도 슬퍼. 그렇지만 겉으로는 되게 좋게 대해줘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좀 지치고 힘들 때 그럴 때도 조금 표현을 해주면 어떨까라고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굉장히 성실하고 항상 일관된 그런 배우자인데 때로는 여러분들도 원하는 게 있잖아요. 한 번씩 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나도 이런 부분들 나는 신나고 즐거워해 하고 자기 주장을 조금 감정적인 표현을 해보시는 것이 좋은 카드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카드를 보니까요 굉장히 이렇게 신뢰로운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진짜 이 흑사인을 선택하신 분들답게 아주 그 안정적인 그런 결혼 생활을 하시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내가 어떤 배우자랑 결혼하게 될까? 그리고 결혼하게 된다면 그 배우자의 성향은 어떤 걸까? 이건데요. 이미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 지금 결혼하신 배우자와 어떤 성향이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거고요. 이전에 결혼을 했던 분이시라면, 돌싱인 분이시라면 이전 배우자를 떠올리셔도 좋고 앞으로 다가올 배우자를 뽑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공기 사인을 고르신 여러분들 제가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공기인데요. 이 공기 에너지는요, 보통 이제 다혈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질상.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되게 이제 그 지적이고요. 그 다음에 유머 감각이 좋고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어딜 가나. 말을 잘하거든요. 그리고 또 때로는 즉흥적이고 가벼운 대화도 잘하고요. 한 가지를 오래 정확하게 하기보다는 변화와 새로움을 좋아하는 그런 이제 매력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실 배우자. 그런데 때로는 이제 좋지 않은 기질로 발휘했을 때는 때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융통성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굉장히 이제 그 재치 넘치고 그리고 또 지식도 이제 대부분 그 박학다식하고 그리고 새로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연애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배우자이지 않을까? 이런 성향입니다. 자, 그러면 공기사인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배우자 전생의 나랑 어떤 이제 전생 상황이 있었나 함께 보도록 할게요. 20번 나왔네요. 지금 보니까요 포옹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남자를 보니까 호핀 무늬의 갑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섹슈얼한 여인이 이렇게 안고 있네요. 자, 이 카드는요, 이 카드의 전생 상황의 이제 러브 스토리는 이렇대요, 여러분. 이제 이 장군인데요. 그는 먼 땅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전사였어요. 그래서 이국 땅에 가서 정복도 하고 그리고 그 정복한 그 승리의 이제 아이콘으로 이제 이 호피문이 털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전쟁을 이제 거치며 굉장히 강인한 장군이었고요. 그런데 전쟁만 치르다 보니 사랑을 도통 돌볼 여유가 없었는데 삶에서 그러던 어느 날 여인이 등장했어요. 그게 여러분이었네요. 여러분들 지금 리딩을 보고 계신 분들이 남성분이었다고 해도 전생의 여자였을 거고 여성분이었다고 해도 전생의 여자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여인이 달콤한 향기처럼 날아와서 장군을 삼켰고 사심 없는 이 여인의 베품과 따뜻한 포옹을 통해서 샤워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둘은 아주 안락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반려견과도 함께 잘 지내는 그런 관계였대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전생의 상대, 여러분들의 배우자 전생 인연과 나의 인연은 어땠는지 함께 볼게요. 장군과 아주 매력적인 여인이었다는 건 알겠는데, 이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는요, 호프가 나왔고 페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희망과 신뢰다. 서로 너무 이상적인 그런 낭만적인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길을 따라서 여행을 떠났고 그 사랑이 이제 꽃이 피었고 성장하고 사랑의 본질과 하나됨을 경험했던 여러분들이시네요. 자, 그러면 이 전쟁 상황에서 삶을 고단하게 돌아볼 수 없었던 남성이 아리따운 여자를 만나서 이상적인 사랑을 나누었는데 그 남성 입장에서는요, 장군이잖아요. 그러면 장군이거나 기사면 전쟁을 떠나야 하죠. 그런데 이 여인을 두고 떠나기는 너무나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약속을 했어요. 이 장군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마음속에 이렇게 품었죠. 이 여인을 나는 너무 사랑하고 이 여인이 정말 나에게 헌신적인 아주 에로틱한 그런 베품과 나에게 샤워도 시켜주고 이런 여인이었다. 그런데 이 사랑으로는 내가 현실의 생활을 할 수 없으니 나는 이제 다음 생에 내 생에 나는 다시 이 여인을 만나고 싶지 않지는 않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만난다면 오랫동안 지낼 수 있는 관계. 그럼 뭘까요, 여러분? 뭐 친구 정도 아닐까요? 그래서 가볍게 만나면서 길게 만나는 그런 여인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전생의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어디서 만나게 될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되게 영적인 카드 나왔어요. 마스터 오브 미디엄십 나왔는데 이 카드는요 이런 카드예요. 어떤 여행, 중간적인 거예요. 가볍게 스쳐가는 인연.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행, 그 다음에 파티, 행사, 뭐 온라인에서 만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그런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이 전생의 인연과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되겠죠. 처음엔 가볍게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결혼할 배우자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서로가 마음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 장군은 희망했어요.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하긴 하지만 나는 굉장히 승전보를 울리는 나는 그런 장군이었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환상적인 이 순간을 내가 중독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는 내 현실 생활을 루틴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이 여인과 그냥 친구처럼 지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전생을 마감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계속 이 장군이 나의 남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한낱같이 신뢰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그런 바람에 여러분들이 부부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대 배우자의 전생의 목적보다 내가 품은 전생의 목적이 더 배우자를 염원했다는 거네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하는 곳이나, 그러니까 공통 관심사나, 또는 법인, 또는 회사, 또는 여행, 또는 온라인에서 만날 확률이 높지만 상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이 생의 삶을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품었던 그 열망은 무엇이었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킹 오브 펜타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나는 반드시 이 남자를 찾아낼 것이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전생에서는 이렇게 약간 불륜이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결혼한 관계는 아니었어요, 전생에. 그냥 이렇게 약간 사실혼 관계일 수는 있겠죠. 동거했던. 그러다가 서로 이제 외롭게 어떻게 죽었던 이런 이제 인연이었는데, 상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 몽환적이고 굉장히 최고였던 감정적으로 충만한 사랑이었고, 여러분들은 계속 이 남자와 계속 살고 싶었던 그런 이제 전생의 인연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현생에서도 내 내면화에서 이 남자가 나의 가장이 되어주고, 이 남자가 나의 가족이 되어주고, 이 남자가 나에게 보호자가 되어주기를 하는 영혼이 있었겠죠. 그런데요, 상대는요, 전생에서 친구, 또 가볍게 스쳐갈 인연, 그렇게 만나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전에는 그냥 이 여자로 치면은 그냥 무녀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귀생이거나 그런 이제 매력적인 여성이었다면 그런 가벼운 관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관계였는데 굉장히 오래 남아있는 그런 감정적인 충만했던 환상적인 그런 남자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좀 더 깊은 관계로 흐르고 싶어서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날 때는 가볍게 만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티라든지 온라인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생에서 이 남자의 무대와 나의 무대는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무대. 카드를 한번 넘겨볼게요. 이분은요, 굉장히 학식도 높고요. 그리고 조금 신경이 좀 예민하신 분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전생에 전사였더니 계속 칼 카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에 여러분의 무대는요, 여러분들도요, 뭔가 가르치는 직업이나 뭔가 조금 권력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뭔가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받지만 그 속에서 내가 뭔가 변화무쌍하게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런 일을 하시는 무대에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시면 두 분의 관계에서는 나는 지금 현실의 무대에서 오히려 내가 만나는 배우자보다 내가 조금 더 능력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내가 좀 더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런 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혼하게 될 그 배우자는요, 굉장히 어떤 현실에 있냐면 좀 해야 할 것이 많은, 또는 생각을 처리해야 될 것이 많은, 아주 신중하고, 그 다음에 신중하다 보니 또 예민한, 어떤 이제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심사하는 일을 한다든지 뭔가 그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을 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항상 신경에 날이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배우자는 좀 예민한 편이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서 책임감 있고, 그 다음에 나도 좀 만만치 않고 좀 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지금 표정을 보시면 되게 서로 이렇게 반대로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은 결혼 생활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제 이 남자한테 좀 시들해지면서 다른 남자를 찾으러 갈 것이다.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리딩하고 있는 분이, 시청하고 계신 분이 남성이라면 난 다른 여자를 꿈꿀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은 이분대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고, 나는 나대로
뭔가 이 사람한테 뭔가 책임을 다하려고 하고 했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나한테는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제 활력을 찾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 결혼할 상대의 성향은 어떻고 나의 성향은 어떤지 심리적인 것들을 좀 더 볼게요. 이분은요 굉장히 진취적으로 자신의 일을 잘 하시는 분이고 전차 카드 나왔어요. 전생에서도 전사였는데 지금 성향상으로도 전차 카드가 나오고 굉장히 일적으로 잘 하면서 아주 왜 술도 좋아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계속 밖으로 조금 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는 또 그 지팡이 기사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어요. 여기 이제 그런데 나는 뭔가 이제 나도 외부로 나도 뭐 일을 열심히 하면서 뭐 단기적으로든 아니면 프리랜서로든 어쨌든 돌아다니는 내가 일을 하면서 마음적으로는 열정이 가득하고 그 열정을 이 결혼 생활에 부부 관계를 통해서는 이게 충족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녀를 생각하고 이것이 운명이겠거니 하고 받아들이고 뭔가 다른 사람을 꿈꾸기도 하고 또 만약에 애인이 생기지 않으면 열정적인 어떤 생산적인 어떤 일 이런 것에 치중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겠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생부터 이렇게 왔던 그 인연이 현생에 여러분들한테 숙제, 어떤 숙제가 주어지나 여러분들 결혼 생활에서 행운이 나왔어요. 기다려라. 매달려 있으라. 이 결혼 생활을 절대 깨면 안 된다. 끈기와 결의를 가져라. 이렇게 카드가 나오네요. 이렇게 여우가 웃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뿌리가 있고 어떤 새가 오더라도 이 나무는 모든 생태계를 다 품어주잖아요. 이 생태계에 있는 동물들이요 다 죽어서 뼈가 남아도 나무는 그 영양분을 흡수하고 온전히 거기에서 뿌리 내리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 생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 뭐 나름 근데 부부의 뭐 이혼을 한다든지 깨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카드의 어떤 맥락을 봤을 때는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힐링 카드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힐링되는 그런 처방은 무엇이 될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요. 힐링이 되는 건요, 여러분들 그냥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그냥 두고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배우자는 나한테 그냥 가족이다 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생에 이 장군과 썸씽이 있었던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의 인연이 맺고 싶었죠. 그런데 서로의 염원이 같지 않고 달랐어요. 이 남성분은 내가 현재 일을 잘 못하니까 가벼운 관계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염원을 품었었고 나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 사람과 끝까지 살아내고 싶다라는 염원을 품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 상대가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또는 이 상대가 나를 바라봐 주지 않더라도 나는 나의 이렇게 여가 생활을 하면서 책을 본다든지 고급진 취미 생활들을 조금 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좀 돌보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기사인 선택하신 분들은요 그 배우자의 자유로운 성향을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조금 나한테 실망스러운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외도를 하더라도 약간 내가 가지치기를 하면서 신뢰를 쌓아야 안정적인 관계가 유지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상대 배우자가 내가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신뢰를 지키지 못해서 내가 이번 생은 뭐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여러분들 선택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전생부터 이어오는 인연이 어떻게 되는가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내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결혼 생활을 깨트리면서 여러분들이 전생에서 오는 그 에너지의 실을 끊는 것보다 오히려 이어가면서 내생에 다시는 만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네요. 자, 여러분들 3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선택하신 분들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요, 여러분들 불사인 선택하셨는데요. 이 불 에너지는요, 그 원소기호 불입니다. 이 불 에너지는요, 담즙질의 배우자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리딩을 하는데, 내가 결혼할 상대, 내가 결혼할 배우자의 성향과 기질은 어떨까요? 였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결혼한 나의 배우자를 떠올려도 좋고요. 지나간 연인들 중에 내가 이 사람과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으로도 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을 했는데 다시 돌싱이신 분들은요, 이전 배우자라든지 다가올 배우자를 관점으로 리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불사인 선택하신 분들은 담즙질이라고 해요. 이 성향의 배우자가 성향이요. 그래서 이 불의 기질은요, 리더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리더십 있는 그런 배우자다. 그러다 보니까 주도적이고 자신감이 넘치고 목표 지향적입니다. 그리고 뭔가 하면 어떻게 할까요? 끝장을 보겠죠. 그래서 뭔가 하면 결실이 있고 끝을 보는 그런 성격이 있다. 하지만 성격은 좀 급하겠죠. 그리고 가끔은 말을 할 때 굉장히 직설적이기도 하고 자기 주장이 과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굉장히 활기차고요. 굉장히 또 열정적인 그런 성향을 또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향의 배우자인데요. 이런 성향의 배우자가 전생에 나와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생의 상황은 이런 거네요. 굉장히 이상적인 로맨스를 꿈꾸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4번은요, 이제 막 새롭게 사랑이 싹 트는 그런 피어나는 감정이 오르는 그런 젊은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요, 굉장히 좀 쾌락적으로 막 이렇게 잘 추구했던 그런 사랑했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전생에 이제 러브 스토리를 보면요, 굉장히 이상적인 로맨스인데 이 큐피트가요, 큐피트가 사랑의 이제 그 요정이잖아요. 이 큐피트가 젊은 연인에게 이상적 로맨스의 버전을 제공하는 거죠. 예를 들면 큐피트가 서로 사랑에 빠지도록 이렇게 화살을 쏜 거죠. 그래서 이들은 갑자기 급진적으로 사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고 급진적으로 사랑의 관계가 진행되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어떤 관계였는지 함께 볼게요. 전생에 여러분과 상대 배우자 여러분입니다. 상대 배우자는요, 여사제 카드 나왔어요. 굉장히 뭐 교육자일 수도 있고, 뭐 종교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계몽하는 어떤 계급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는요, 굉장히 뭐 약간 힘든 상황에 있는 뭐 노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시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관계가 어떠냐면, 한쪽은 굉장히 이제 그 계급이 있는 곳이고, 한쪽은 그냥 약간 좀 야인 같은 그런 부대네요. 그런데 이 둘은 어떠냐면요, 스트레스 카드를 얘기할 때 저는 헤라클레스 얘기를 하거든요. 헤라클레스는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 반인반신이거든요. 그런데 고여사제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그 성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신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여기는 신이고 여기는 반인반신이에요. 그러면 서로 어떨까요? 경쟁자 관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반인반신인데 인간이기도 하고 신이기도 한데 힘이 너무 세. 그리고 뭐든 잘해. 그러니까 과거에 이 둘은요, 사랑했던 관계라기보다는요, 라이벌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큐피트의 화살을 쏘아준 것은요, 이미 서로가 서로의 어떤 재능이나
서로가 서로의 역량에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라이벌이었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사라면 이 사람은 아주 그 고급진 어떤 기사 자기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어떤 그 노동을 하는 어떤 시민 계급을 대표한 이제 뭐 의병 정도, 이러니까 서로는 라이벌이죠. 그래서 경쟁자거나 정치적인 견해가, 예를 들면 여긴 여당, 여기는 야당,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 적대 관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타올랐겠네요,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원수일 수도 있고 라이벌일 수도 있고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으련마. 그러면 어떤 이제 전생의 무대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생에서는 어떤 무대에서 만날 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관적인 걷기라는 뜻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생부터 이제 라이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이나 사업하는 곳이나 또는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곳, 일하는 환경에서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그 일할 때 어떨까요? 사이가 좋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오히려 이것이 매력 포인트라고 해서 만나게 된 케이스. 여기에 보시면 이제 걷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 여기 새들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과 마찰이 막 끊이지 않고 있다가 이제 서로 이제 잠깐 보면 서로 앙앙거리는 거의 앙숙과 같은 그런 관계였는데, 서로 힘든 프로젝트를 하면서 있는 정 없는 정 다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결혼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뭐 마라톤 경기에 같이 참여했다가 서로 정들어서 누군가랑 서로 비등비등하게 경쟁하다가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케이스. 그 다음에 직장 내에 어떤 사내 커플, 이렇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떤 내면화의 열망이 있었을까 카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 나왔어요. 교환 카드가 나왔는데 펜타클 5네요. 여러분들은 어떠냐면 이 라이벌을 통해서 열등감이 있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되네요. 상대 배우자잖아요. 여러분이 만나게 될 배우자. 상대 배우자는요, 지금 보시면 이 기둥도요 되게 많이 바로 서 있고요. 제가 가까이 좀 보여드릴게요. 기둥도 이렇게 두 기둥이 바로 서 있고 바닥에도 다 금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이제 스트렝스 카드, 저스티스 카드인데요. 기둥이 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이제 이렇게 힘이 센 것을 이제 나타내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야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면화의 열망이 있었냐면 열등감이 있는 거죠. 쟤는 왜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고급진 거야? 왜 나는 얘보다 되게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난 왜 이렇게 열등한 거지? 난 왜 이거밖에 성공을 못했어? 나 왜 이렇게 죽자고 힘들게 해야 돼? 이런 열망이 이 생에 만나게 한 거죠. 자, 그러면 현생에서 나의 배우자의 무대와 나의 무대 함께 보도록 하죠. 배우자의 무대 그리고 나의 무대. 궁금하네요. 자, 현생에서 배우자의 무대는요, 시종 카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에 전생하고는 좀 다른 버전입니다. 여러분들 걸 그래서 펼쳐봐야겠어요. 여러분들도 칼이 나오네요. 여러분들 결혼생활 쉽지 않겠는데요? 보니까 똑같은 카드 나왔어요. 스트렝스, 저스티스 나왔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결혼하게 되면요, 이혼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합니다. 이혼의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생에 라이벌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4번 리딩 하시는 분은요, 오늘 제 코칭이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볼게요.
상대 배우자는 검시종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또 계급이 있게 나왔어요. 그래서 직장 사내 커플로 만나거나 어쨌든 경쟁자 구도인데 내가 더 내가 더 이제 힘이 있는 그런 거고, 나보다 직급이 낮거나 또는 뭐 아무리 본인이 잘난 척을 한데도 어쨌든 나한테는 안 되는, 그래서 내가 더 계급이 있는, 그러다 보니까 상대 배우자가 나에게 열등감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 내가 뭐 조금 하는 말, 내가 뭐 이렇게 그것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돼? 이것 좀 이렇게 하지? 라는 말이 이 사람에게는 지 잘났다고 얘기하네 이러면서 가슴에 상처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상대 배우자가 이제 꺼리고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좋겠고 나한테 말도 안 걸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배우자가 생각하는 거고, 나는 그 속에서 내가 이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할까? 이제 내가 나의 인생을 독립적으로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에 빠진 그런 여러분들이십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분의 성향은 어떻고 나의 심리적인 흐름은 어떤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성향 또 투소드 나왔어요. 여기서 아까 투소드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근데 또 투소드 나왔고 투 펜타클 나왔고 그리고 에이컵스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도 때로는 내가 이제 좀 버티기를 했는데 이 사람과 못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이 상대 배우자가 항상 좀 불안합니다. 성향이 우유부단하고, 그리고 좀 결정을 할 때 빨리빨리 예스 노를 분명하게 하지 않고 약간 회피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울하고 열등감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의 심리적인 흐름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 막 고민하다가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겠다. 이제 끝내야겠다. 너무 내가 이 남자랑 살기에는 너무 굴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은 이제 좀 편치 않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생에 이렇게 불행한 관계를 왜 만났을까? 어떤 숙제를 하기 위해서 만났을까라고 카드를 한 장 봤더니 여러분 트윈 에너지가 나왔어요. 이렇게 합처럼 생긴 두 마리가 이렇게 부리를 하나로 모으고 있죠. 그리고 나비의 변형이 뭐 잠자리, 나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비, 그 다음에 잠자리 다 성충들이거든요. 그래서 번데기에서 나비로 이제 변형하는 경험을 하라. 그래서 현실에서 좀 더 창조적이게 하라. 연합해서 창조적이게 하라. 이런 에너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과거의 경쟁자의 구도였는데 이제 서로 합심해서 서로 싸우지 말고 같이 변형하고 창조하라고 여러분들의 현생의 가호를 받고 이 생의 배우자로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담즙질인데요. 이 사람이 과거에 했던 습 때문에 내가 리더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나 경제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도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굉장히 자기가 잘했다고 하고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을 세우고 참지 않고 자기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은 못마땅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생에 어쨌든 여러분이 잘 화합하고 변형해서 번데기에서 이제 성충으로 이제 태어나기를 바라고 이번 생에 그게 숙제라는 거죠. 그때는 혈투를 벌였든지 그때 서로를 시기했던지 굉장히 이제 그런 관계였는데 경쟁적인 관계였는데 이제 그런 관계가 아닌 서로 품어주는 관계가 되어라 라고 해서 만났는데 현재 어떤 무대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그런 이제 환경이나 그 다음에 심리적인 상태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힐링 카드는 어떤 게 나왔는가 했더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그래요. 트윈 에너지인데 연합하라고 했는데 이 두 개의 쌍둥이잖아요. 여러분과 상대 배우자는 결국은 하나에서 분리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생에서 열망했던 그런 부분들, 내가 그때 열등했다고 느꼈던 부분을 상대 배우자가 느끼는 거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부분이 현생에서 내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서로를 조금 연민하는 마음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힐링 카드로는 뭐가 나왔냐면요. 그런 이제 공감을 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독립적으로 하면서, 그리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리더십을 가진다는 것은 배우자의 리더십도 존중해줘라. 그리고 내 의견을 어떤 측면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해야 좋은 균형을 이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약간 배우자가 좀 시시하니까 무시하고 넘어가 버리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서로 이제 헤어져야 되니까 오히려 연합을 잘하려면 상대를 존중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만약에 결혼을 하실 분들이나 결혼을 이미 했던 분은 너무나 잘 알겠지만, 또는 결혼 생활 중인 분은 너무나 잘 알겠지만, 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라 해야 되나? 이런 화해적인 연합이 정말 중요합니다. 서로 헌신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의 유지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여러분은 전생부터 이런 경쟁자의 관계였기 때문에 부부로, 그 경쟁자의 인연이 부부로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완전해질 수 있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화해하시고, 그리고 잘 품어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이 된다면 이 결혼 생활은 그래도 잘 나비가 되어서 변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4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요, 여러분들 그 슈퍼문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또는 여러분들의 이미 배우자, 또는 돌싱이신 분들은 이전 배우자나 아니면 앞으로 만나게 될 배우자, 이렇게 리딩을 보고 계실 텐데요. 이 슈퍼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는 어떤 이제 성향과 기질이냐, 에테르적인 배우자다. 이 에테르적인 배우자라는 거는요, 서로의 기질을 넘어서서 변형하고 초월하는 관계다,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의 고유의 이제 기질들은 있지만 성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성격. 그런데 그런 기질과 성향이 자기께 있지만 나를 위해서는 굉장히 내 성격까지도 변형시켜서 내 성격까지를 부리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 성향과 기질대로 표현을 하지만 이 배우자한테만큼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입니다. 신비롭고 직관적인 경향의 사람이고요. 어쩌면 전생의 우주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전생에 이런 영적 수행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관계보다 여러분들의 영적 교감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배우자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 소울메이트와 같은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생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함께 볼 필요가 있겠죠. 전생의 상황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생의 상황 보니까요, 굉장히 좀 섹슈얼하네요. 여기 보니까 Beyond the Words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언어를 초월한, 단어를 넘어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에 기인한 이제 러브 스토리가 있어요. 뭐 제가 좀 대충 이제 얘기 드리면,
좀 얘기 드릴게요. 그와 그녀는 그냥 고혹적으로 서로에게 그냥 빨려들듯이 끌려들었다. 말하거나 하나의 소리를 낼 필요도 없었다. 그리고 그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들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영원의 사랑을 찾았다. 이런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정말 아주 초월적인 사랑이네요. 초월적인 사랑이라고 해야 될지, 굉장히 육감적인 사랑이라고 해야 될지,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생에 여러분들은, 전생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배우자 또는 여러분의 배우자는 그런 인연이었군요. 자,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생에 그 사람 그리고 나 어땠나 함께 보도록 하죠. 전생에 그 사람 문 카드 나왔어요. 굉장히 그 신비로운 사람이었네요. 수행자이거나 아니면 마음을 탐구하는, 내면을 탐구하는 그런 사람이었겠다라고 보고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나도요, 약간 사제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카드도 이제 저스티스라고 해서 사제고, 하지만 이 카드가 18번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8번이라면 이거는 18번이에요. 그리고 이 카드는 또 11번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1번보다 높은 카드가 18번이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전생에서 여러분은 영적 수행을 하거나 내면을 탐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런 이제 영적으로 교감되는 그런 운명적 만남이었다. 여러분들 이제 그 티베트 밀교에서는요, 이렇게 이제 이 전생의 상황이면요, 약간 탄트라 수행을 하는 스승과 제자였다. 이렇게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교감 없이도 성적인 엑스타시를 느끼는 그런 이제 수행을 이제 타트라라고 해요. 그래서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도 운명적인 만남으로 느껴질 만큼 굉장히 잘 운명적인 만남으로 이어진 그런 인연이었다. 스승과 제자일 수 있고 그런 교감하는 관계였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전생의 이런 인연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관문이 있었고 어떻게 다시 또 어디에서 만나나 여러분들 현생에서 봤더니 또 이 카드가 나왔네요. 기도하다가 만난다. 여러분은 배우자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영적 공동체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은 어떤 초월적인 모임, 뭐 에너지적인 모임, 그리고 아니면 철학 공부하다가 만나는 모임, 그 다음에 어떤 사상을 공부하다가 만나는 거, 그 다음에 뭐 종교, 교회, 뭐 절, 뭐 이런 데서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종교 모임이나 철학 또는 예술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을 하지 않고도 서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서 만나거나 음악을 통해서 만나거나 이런 운명적인 만남으로 여러분들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생에 태어나기 전에 내 혼은 어떤 이제 염원을 품었었나, 내면화의 원형을 봤더니 킹컵이라고 해요. 전생의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이루지 못했던 그 창조물,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만났다. 근데 부부관계에서 창조물이라고 하면 자녀거든요. 그러면 5번 카드를 선택하신 이 분들은요, 우리는 사라지고 나의 자녀의 좀 더 나은 버전, 그런 이제 개놈 프로젝트의 자녀를 낳는 것을 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배우자의 현재 무대, 현생에서의 무대, 나의 현생에서의 무대는 어떤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우자의 현재 무대, 나의 배우자. 굉장히 지적이네요. 그죠? 굉장히 지적이고, 그 다음에 재능도 많고요. 생각도 깊고, 그리고 굉장히 진취적인 그런 배우자의 무대입니다.
능력이 좋네요. 그리고 그 지적인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아주 럭셔리한 삶을 살고 있고요. 그리고 마음은 안정적인데 그렇네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아주 그 이타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장면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전생에서 스승과 제자였고 꼭 육체적인 교감 없이도 내가 그걸 초월하면서 하는 수행을 하는 그런 수행자의 모임에서 만났고, 현생에서 여러분은 어떤 예술적인 장면이나 이런 데서도 만났어요. 근데 현생에서 이 배우자는요, 굉장히 자신의 신념이 투철하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것들을 지금 찾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이상대로 열심히 드라이브하고 있는 그런 남편입니다. 또는 그런 배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겠죠. 그죠? 이게 순식간에 쏜살같이 달려나가는 바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의 입장 또는 남편의 입장 보시는 분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약간 이 부부 생활에 있어서 좀 매너리즘을 느끼는데, 남편이 또는 배우자가 되게 능력 있기 때문에 럭셔리한 삶을 살고는 있어요.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데 뭔가 좀 무료하고. 왜냐하면 이들은 이 두 부부는 전생에 이렇게 굉장히 서로가 본능에 이끌려 진짜 언어를 초월해서 깊이 교감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만남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생에서는 배우자 한 사람이 너무 바쁘니까 그런 교감이나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렇다 보니 자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가정 생활을 위해서 살고는 있지만, 우리 가정 뭐 남편 건실하고 또는 배우자 건실하고 뭐 문제 없지라고 하고 있지만,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밤마다 외로운 이런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치유할 수 있는 장면도 있죠. 바로 이제 이렇게 프레이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절이나 또는 기도처나 아니면 명상, 묵상 또는 철학 이런 공부를 하면서 나의 행복을 운용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레미디입니다. 결혼 생활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현재 지금 마음 상태 어떤지, 배우자와 나의 마음 상태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우자의 마음 상태. 배우자는요, 항상 조금 내면의 성찰. 여기도 참 오늘 카드가 신기하네요. 이게 문 나왔고, 여기도 더 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는요, 굉장히 지적이고 내면 성찰을 하는 직업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이제 이 생에 우리 부부가 만났던 그 내면아이의 원형이 킹컵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분이 킹컵을 이루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자신의 어떤 지적인 것들을 잘 창조하고 있고, 전생의 어떤 습으로 인해서 전생부터 수행을 했으니까 이번 생에선 정말 더 잘하겠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 펜타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사업을 하든 아니면 교수를 하든 뭔가 자신의 역량을 아주 잘 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고급진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심리 상태는 어떤가? 나도 부유해요. 그죠? 제가 아까 럭셔리한 삶을 산다 얘기했었잖아요. 부유하고. 그런데 우리 쉽게 말하면 이런 스태미너, 나의 성욕 이런 것들이 어디로 지금 분출할지 잘 모르겠다. 어디로 나를 이끄는지 정말 내 마음은 갱년기와 같은 마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을 한다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열정적인 그 창조성, 어떻게 보면 마음이 내달리는 그 역마, 마음의 내달림,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런히 정리를 잘해서 이제 내가 결정을 해서 내가 이제 결혼을 했으니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유학을 보내면서, 또는 내가 취미를 잘 가꾸면서 이런 이제 그 목표성을 가지고 내가 가야겠다. 우리 부부는 하나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다독이면서 가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현생에 만났잖아요. 그 현생에 만난 인연,
여러분들은 왜 어떤 가업을 하려고 이 현생에 만났나 라고 봤더니요, 서로의 영혼을요 잘 지지하고 도와주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보면 매가 아기 고양이를 이렇게 돌보고 있잖아요. 보호하고 있잖아요. 지구의 가이아 여신이 아까 제가 소울메이트로 만났다고 했는데 영혼의 도움이 있다. 영혼의 인도로 인해서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육체적인 그 욕망, 그런 현실적인 기대와 영적인 어떤 연결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독특한 어떤 비전, 독특한 저기에 보면은 유니크, 독특한 비전, 독특한 어떤 뭐라 해야 되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녀는 한 셋 정도 둘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자녀를 위한 삶을 여러분들이 잘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힐링 카드, 여러분들 결혼 생활에서 힐링이 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라고 제가 카드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왜 우울증을 좀 앓을 수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조금 안정되고 괜찮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약간 슬픔이 와요. 왜냐하면 그게 내면과 깊이 만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이제 우울증 하면은 좀 부정적인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감정과 깊이 있게 나와 연결되는 만남이거든요, 이 감정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티타임을 즐기듯이 이 창가의 풍경을 감상하면서 나에게 이런 여유로움이 있구나. 이 물이 또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심리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일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내가 이제 나 혼자만의 목적이 아니라 배우자와 내가 만나 새로운 가정, 새로운 나의 자녀들이 태어났으니 그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뿌리 내림을 잘 해야겠다. 이번 생에서 현실적인 기대에서 내가 자녀들을 희망으로 잘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균형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툴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랍니다. 이 툴시는요, 크리슈나의 에너지가 있다고 해요. 이 크리슈나 에너지는 바로 스승의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로 만난 여러분들을 힐링카드가 툴시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결혼 생활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영적인 교감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결혼 생활이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는 또 여러분들의 부부 생활을 보고 아주 만족하는 그런 풍요로운 결혼 생활이겠네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결혼 생활은 없잖아요. 이 정도면 저는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5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나의 결혼할 배우자의 성향, 그리고 기질, 내가 배우자와 결혼한다면 전생의 인연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런 것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리딩 재밌으셨나요? 오늘 리딩은 특별히 원래는 4개의 타임라인만 제가 안내를 했었는데 오늘 5개의 타임라인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전생의 인연이 한 명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리딩 끝나셨다면 또 다른 번호가 끌림이 있었다면 하나 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배우자의 어떤 기질을 가졌을지 상상하면서 잘 들으셨죠? 결혼은 서로 다름이 하나로 만나서 조율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 중이거나 또는 앞으로 결혼하게 되실 분이라면요, 여러분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제가 항상 응원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항상 저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챙겨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